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오늘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기억나세요? 2017년 탄핵 때 이정미였나요? 재판장이 이렇게 앞에다가 말고 들어올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8대0.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숫자를 보고 8대0. 자, 이번에 4월 3일 날 선고가 아니면 반드시 기각이다. 이런 썰이 돌기 시작했었어요. 4월 3일이면 이상하다. 근데 4월 4일이면 이건 확실히 기각이다. 이런 썰이 돌기 시작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정준길 변호사님이 얼마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4대4입니다. 4대4, 4대4 기각입니다. 이번 주 안엔 나올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 변호사님이 오늘 아시아투데이에서요. 문형배를 거의 약을 올려버렸어요. 야, 너 그냥 도망가. 문형배가 자존심이 있는지 갑자기 하더니 4월 4일 11시에 시간을 넣었습니다. 자, 문형배가 잡지 않아서 이거 안 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4월 4일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4대4다. 4대4다. 이거 다들 맞추고 있죠. 그런데 왜 10시가 아니냐고요? 왜 2시가 아니냐고요? 제가 그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 11시냐? 1대1이다. 아시겠어요? 1대1이다. 다시 얘기할게요. 4월 4일 4대4 11시는 1대1이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아시아투데이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냥 형배야 36개 해라 라고 좀 약 올리는 글을 썼더니 어제 아마 밤새 그 글을 보고 아마 화가 났는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반성을 했는지 오늘 아침에 갑자기 헌재에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4대 4니까 4월 4일 4를 쫙쫙 지우면 1대1이니까 11시. 보통 재판은 판결 선고는 10시에 하든지 오후 2시에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11시예요. 11시.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다. 아까 뭐 그룹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월 4일 날 4대4로 기각이다. 네, 오늘요 5시 30분에는 고성국 박사님이 함께 방송을 하실 건데요. 저희가 30분 동안 방송을 하고 있을 건데요. 재밌는 속보를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남평문 씨 족보를 입수했다. 뉴데일리 뉴스인데요. PD님 띄워주세요. 문재인과 문형배 집안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소리예요? 네. 정 변호사님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지금 그 문재인이가 남평문 씨라고 하네요. 근데 사실은 문재인과 문형배가 이 집안 아니냐, 문씨니까, 문씨가 많지도 않은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았습니다. 근데 사실 확인이 안 됐는데, 요번에 뉴데일리에서 남평문씨 족보를 입수해서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은 남평문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남평문씨 중에도 의안공파라는 게 있는데, 그 남평문씨 의안공파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35세손, 문대행은 32세손이니까. 할배네요. 네, 그냥 할배가 아니라 고조 할아버지. 네, 여러분 지금요, 최근 헌법재판소 주요 판단에 대해서 얼굴을 쫙 띄워놓고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복형, 김복형, 이정미, 그리고 이미선인가요? 그리고 문형배 이렇게 서로 각자 어떻게 판결을 내렸다를 놓고 지금 이 판결을 가지고 예상하는 그런 방송을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1번 뉴스 잠시 보시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의 날 헌재 탄핵 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라고 오늘 갑자기 속보가 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속보를 보면서요. 어떻게 될까 하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요. 기각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사람은 신기합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 좌측에서는요. 뇌피셜을 이렇게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과
우리 측이 아닌 건 저 아니에요. 자기네 민주당이에요. 이재명과 우리 측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문영배가 지금 이제 긴장해서 날짜를 잡았다. 그런데 확실하게 인용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4월 4일 죽을 사자 2개를 쓴 거다. 라고 자기네들은 뇌피셜 돌린대요. 그러니까 정준길 변호사님이 뭐라고 저한테 해석을 했는지 들어보실래요? 반대의 반대는 찬성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죽음은 삶이죠. 그죠? 그래서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4의 4는요. 죽음이 아닌 거 부활입니다. 그죠? 죽음이 죽으니까 부활인 거죠. 여러분 이거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석을 우리한테 하라고 하면 해드릴게요. 사자가 죽음이라고 해석을 하는 그들에게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죽음으로써 다시 부활이다.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게 확실하다고 봅니다. 4대 4. 그죠? 네, 그런데요. 참 재밌습니다. 네. 헌재 탄핵 심판 4일 오전 11시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측에서 아까부터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4월 4일 4대 4다. 사인이다. 시그널이다. 근데 오전 11시는 왜 11시냐? 10시가 아니고 11시인 것은 바로 1대 1이라는 사인이다. 자, 바로 문영배가 이재명에게 더 이상 난 못하겠어요. 나 이제 할래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2번입니다. 마흔여 카드가 자충수가 된 거예요. 사실 헌재 지연을 부른 것은 민주당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늘 코판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늘까지 마흔여 임명해. 정 변호사님 기억나시죠? 그렇죠. 어제가 그제 얘기를 한 거죠. 4월 1일까지 임명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결단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결단하지 않고 선고 날짜를 잡아버렸어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코판대가 계속 그랬어요. 1일까지 얘기해, 며칠까지 얘기해, 며칠까지 얘기해,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그거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어제는 이상한 법안을 했는데요. 문영배가 죽을 뻔한 거예요. 왜? 문영배 임기 연장 법안. 정 변호사님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문영배 임기 연장을 원하지 않아요. 형배가 놀라셨어요. 왜 놀래요? 나 저 법안 통과돼서 나 계속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오 마이 갓! 난 도망가고 싶은데 나보고 있잖아. 저거 재판하래. 형배 도망가야 돼요. 형배 주랭랑. 그런데요. 아까 제가 댓글 잠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관련주가 왜 오르고 있습니까? 기사에 이재명 관련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은요. 이때 대목을 해야죠. 확! 저 주식 안 하거든요. 저 정말 주식 안 합니다. 근데 이때 땡기고 가야죠. 아니 주식은 하고 튀는 게 원래 주식이라면서요. 이재명 썰레발. 이재명이 돌아올 거야.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요. 그걸 보고 개미 무덤이라고 하죠. 지금 들어가면 작전주 맞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 안 됩니까? 바보입니까? 거기 들어가게? 정 변호사님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지금 4월 4일 날 선고되는 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제 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탄핵 인용이 되면 이재명 주가 오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저쪽에서 막 설레발을 푸니까 아이고 저기 탄핵이 인용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재명 주를 사는 쪽으로 가는데 앞에 누가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말 다수의 혹시나 이 증권하시는 분들 절대 이재명 주식 사지 마세요. 네, PD님 저거 좀 검색해 주세요. 김상욱이었나요? 김상욱 단식. 그것 좀 기사 좀 띄워주세요. 저는요 지금 이제 기각되면은 죽을 때까지 다니는. 네,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요.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김상욱이 제 기억이 맞다면 김상욱이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탄핵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단식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이제 저하고 여러분 국힘 김상욱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여러분 저하고 같이 김상욱 단식하는 장소 같이 가실 분 제가 번개 칠게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버너 들고 코펠 들고. 근데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 양념치킨, 프라이드 치킨, 거기다가 짜파게티, 거기에다가 안성탕면, 달걀 송송 파 송송. 그리고 또 뭐 할래요? 참기름에 비빔밥 쉐킷쉐킷, 열무김치 넣고 참기름 넣고 쉐킷쉐킷. 거기다가 부침개도 부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 먹겠습니까? 정 변호사님 마이크에 바짝 대라고요? 네네. 네. 여러분은 어떤 음식 드시겠습니까? 저는요, 김상욱,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반드시 저 앞에 가서 이러고 앉아서 그럴 거예요. 안 먹을래요?
맛있는데. 진짜 안 먹을 거예요? 맛있는데. 치킨, 떡볶이, 오뎅, 쫄면, 냉면, 저 할 겁니다. 여러분, 꼭 갑시다. 자, 그런데요, 마흔역 카드가, 삼겹살을 구워요? 삼겹살, 김치랑 삼겹살? 네. 마흔역 카드가 자충수가 됐는데요. 사실은요, 4번 뉴스 볼게요. 4번 뉴스. 아이스크림도 먹으라고요? 죽은지 살았는지 확인하고 오라고요? 족발에 소주요? 막걸리에 김치는 어떤가요? 막걸리에 두부김치. 여러분, 지금 쟤네들 급해요. 광장 나온 정의구현 사재단, 윤 파면 우리 기도 하늘에 닿기를. 이게 언젠지 아세요? 어제 뉴스예요. 정 변호사님, 네. 어제 저런 뉴스를 내보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마이뉴스니까 뭐 저런 기사를 낼만 하긴 하지만 저는 정의구현 사재단 저분들이 진정한 어떤 신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의 뜻을 전혀 관심이 없고요. 자신들의 생각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기도, 아니 세속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캣사르의 것은 캣사르의 것으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 하느님의 뜻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해방신학 등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이 불쌍한 정의구현 사재단을 과연 누가 구제할지 걱정입니다. 네, 그러면서 6번 뉴스입니다. 선거 미루는 헌법재판소 하나님과 민중의 심판 못 피할 것. 아니,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낸 거예요. 근데 이 기사 시간 한번 보실래요? 2025년 4월 1일 아침이었어요. 저는요, 이런 게 사실은 문영배와 헌법재판소를 자극했다라고 전 봅니다. 너무 긁었어요. 아니, 헌법재판소가 하느님과 민중의 심판을 못 피한다. 정 변호사님, 저런 거 들으면 열 받겠죠? 저 신부들이 이런 민중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함부로, 아까 제가 그 해방신학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해방신학이란 잘못된 어떤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 하느님과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민중을 내세워서 사실은 종교를 악용하는, 저는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번에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과연 재판관 2-3명 때문에 파면 선고를 못하는 상황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제대로 현재 헌법재판소 내부의 사정도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들한테 화 있을지언정,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여러분 지금 댓글 잠시 제가 구경하다가 재밌었는데요. 김상욱 단식 현장에는요, 우리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약속해요. 김상욱 단식 현장 같이 번개하기 약속. 우리 아시아 투데이 이 방송을, 현장 방송을 꼭 한번 하자고요. 그 앞에서 전 쭈그리고 앉아서 할 반드시 거예요. 해야죠. 네. 제가 왜 하겠다고 하냐면요,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각이 되면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한다고요? 입방정이에요, 입방정. 아니, 자기 당에 대통령이 기각이 되면 환영하고 잔치국수를 먹어야지. 밥을 곡기를 끊고 자기가 죽겠다고요? 좋아요, 하세요. 대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반드시 먹는 거 할 거예요. 인정사정 없다고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저는 그 앞에 앉아서 맛있는 거 찹찹찹 이러고 먹을 거예요.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드실 거죠? 이걸 보여줘야 말을 정말 싸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할 거고요. 지금 보세요. 선거 미루는 헌법재판소 하나님과 민중의 심판 못 피할 것.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 7번 뉴스 보실래요? 7번 뉴스. 헌재의 시간은 끝났다. 파국 막을 유일한 방법. 이렇게 하니까 선고를 하는 거예요. 자, 8번 뉴스입니다. 이제 헌재 인근 100m 진공 상태와 집회 측에 통보하고요. 아까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제 그 앞에 모든 물건들을 다 치우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근데 저게 진공 상태화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뭐 그렇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닌데, 이제 네. 그 헌법재판소 앞은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경찰이 안전을 고려해서 뭐 이런 조치를 하는 거는 뭐 이런 이해가 되긴 하는데,
과연 뭐 근데 이런다고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진공상태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9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그날 선고 방식은 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낭독하는 게 관례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 변호사님 이 부분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 8대0 전원일치로 기각이 된다 또는 각하가 되면은 먼저 기각이다, 각하다 이렇게 주문을 얘기하지 않고 쭉 설명을 먼저 한다는 거죠.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이렇고 이래서 이제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기각한다, 각하한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에는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는 거죠. 인용한다 또는 기각한다, 각하한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 구체적으로 이제 뭐 각하 의견 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각하 의견을 냈는지, 어떤 이유에서 기각 의견을 냈는지. 그죠? 또 기각은 두 가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위헌 위법하지 않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위헌 위법하지만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고 인용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지난번에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네 분류로 8명이 네 갈래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바로 주문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들으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 훨씬 더 미리 기분 좋은 결과를 듣고 이유를 듣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요. 어제 제가 이런 방송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정중혜 변호사님이 조금 전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선고하는 방식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왜 갑자기 문영배가 선고일을 잡았느냐 하는 건데요. 자, 11번입니다. 국힘 이재명과 김어준 등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어제 봤던 뉴스예요. 그런데 뜬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왜 김어준을 고발하지? 사실은요. 김어준이가 지시했습니다. 네, 그런데 10번 뉴스입니다. 김어준, 야초선 6명에게 줄 탄핵, 재판관도 탄핵 새겨 듣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이 버튼을 눌렀다. 어떤 버튼? 사람이요. 자기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은 8명 모두가 대단한 자존감과 자존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문영배가 아니라 마동탁이 아니고 이름이 뭐였죠? 마형배도요. 자기들이 자존감이 다 있어요. 그런데 김어준이 줄 탄핵, 재판관도 탄핵 이렇게 얘기하고 의원들이 새겨 듣겠습니다 하니까 저는 문영배가 되게 열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이가 무슨 얘기까지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야, 헌법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네. 이 기사를 갖고 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고성국 박사님이 방송하시는 걸 보고요. 이거 좀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사실은요. 왜냐면 이 기사에 있는 이 내용을 제가 꼼꼼히 못 봤었는데 자, 제가 이거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정 변호사님 이 프린트 갖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송인 김어준이 초선 의원 6명이 출연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네, 자, 정 변호사님. 네. 초선 의원 6명이 이렇게 출연하는 유튜브 방송. 아니, 없는 거 없어요. 아니에요? 이런 방송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냐면 김어준이가 그 애들 데리고 이렇게 지시하고 지침 내리듯이 이런 방송을 한 거죠. 세상에 국회의원을 6명이나 불러갖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념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탄핵을 여기서 주장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탄핵을 여기서 주장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상상력을 발휘하라라고 했대요. 이게 새겨 듣겠습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 상상력을 발휘하라라고 하는 건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야, 너희 왜 그리 애들이 아이디어가 없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기 우파들을 그리고 현 정부를 막 몰아붙여야 될 거 아니야.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밖에 못해. 이제 이러면서 혼내는 거죠. 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김어준이에요. 국무위원 줄 탄핵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자 새겨 듣겠다고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새겨 듣겠다고 국회의원 6명이 쪼르르 앉아가지고 전깃줄 위에 참새처럼 찍찍찍 사진까지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새겨 듣겠습니다 한 거예요. 자, 저 중에서 누가 새겨 듣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또 볼까요? 이게 31일날 유튜브예요. 헌법재판관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있지 않다. 헌법재판관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있지 않다. 정 변호사님. 네. 헌법에요. 뭐 하지 말라라고 쓰는 게 헌법이에요? 아니, 무식하죠. 헌법재판관은 탄핵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야, 헌법재판관 탄핵 대상에 적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 있지 않다. 그런 상상력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위험한 발언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법을 해석하는데 상상력으로 법을 해석하래요. 옛날에요. 헌법에 대한 이상한 강의하고 있는 동의가 있었어요. 제 동의. 제가 그때 화가 났었어요. 헌법 잘못 가르치면요. 사람들 이상해지는데 저 왜 제동이가 자꾸 헌법을 강의할까 했는데 이번에는 어준이가요. 헌법을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라. 자, 그러니까 강유정 의원이 플랜 C, D, E까지 다 지도부는 생각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플랜 A, B는 어디 가고 왜 C, D예요? 정 변호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많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주는 이런 계획으로 국회 안에서 법률안 투쟁과 한편으로는 탄핵 투쟁으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자, 근데 이번 주 4일날 선거인데 뭐 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윤종군 의원은 각자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상상들이 있는데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개그예요. 아까 상상력을 발휘해라 그러니까 저 우리 머릿속에 상상력이 있는데 입으로 꺼낼 수가 없어요. 아니 똥이에요? 그리고 뭐 욕이에요? 왜 입에서 못 꺼내요? 상상력을 못 꺼낸대요. 정 변호사님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이 김어준이가 진짜 무식찬란한데요. 행정부가 못하는 기능을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명색이 국회의원 6명이 앉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자,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행정부가 못하는 기능을 국회가 일부 입법해서 가져가야 되겠다. 이 정도의 상황 아니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거부권 행사로 다 쳐낼 것까지 하는 거 아니냐. 더 뭐가 없냐. 궁금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의원이 저희보다 이상으로 연구하신 것 같은데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그걸 국회가 생각해내야 된다. 저 무슨 있잖아요. 이상한 사이비 종교 모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 전부 다 탄핵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국무위원 전원을 날리면 안 된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날려요. 그러면 대통령 대행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입법 법안을 선포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가져오도록 법이 정해져 있대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헌법이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시키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느냐? 네. 헌법이 국회에 탄핵 소추권과 입법권을 줬다. 네. 국무위원 전원을 날리면 안 된다는 거 없다. 네.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대통령 대행할 사람도 없는 것이다. 네. 그러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의장이 법을 바로 선포할 수 있대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디에 도대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아니 이러니까 내란을 고발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맞습니다. 국무회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내란적 행위죠. 국헌을 물러나게 하는 행위라는 게 뻔하잖아요. 근데 김어준이는 뭡니까? 입법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이런 거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법 만능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히틀러가요. 입법 만능주의를 앞세워갖고 그래갖고 좀 나치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김어준이 말하는 걸 보면요. 진짜 무식할 뿐만 아니라 되게 무지할 뿐만 아니라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6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아유 한 수 배워보겠습니다. 잘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민주당의 현 위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아예 국민투표로 재빨리 붙여서 조기 대선. 아니 국민투표 해가지고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법이 없어요. 국민투표에서 어떻게 대통령을 없애버리고 조기 대선을 해요? 임기를 단축해버린다든지 그런 정도 상상력. 그럼 나도 상상할게. 여러분 제가 상상 하나 할게요. 재명이를 집에 보내는 법을 하나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재명이가 집에 가도록 해봐. 거의 이런 얘기예요. 김어준을 화장실 못 가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가지고요. 김어준이 화장실 가고 싶어도 절대 못 가게 만드는. 왜요? 김원준은 꼭 반드시 왼손으로만 밥을 먹는 법. 이 정도로 황당한 얘기예요. 국무위원 전원을 완전히 탄핵해서 권한 대행이 한 명도 없는 상태를 국회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태라는 사람이 국무위원 전원을 완전히 탄핵해서 권한 대행이 한 명도 없는 상태를 국회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강유정 의원은 내일부터 본회의가 생기면 분명히 더 큰 변수들이 생긴다. 그걸 좀 보셨으면 한다. 윤종균 의원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고 국무위원들이 다 탄핵되었을 때 가정한다면 합법적으로 국민들을 용인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국회 하나밖에 남지 않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있다.
저는 이 사람들 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저라면 김어준이 이야기하면 아이 너무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 안 됩니다. 하하하하 이거는 유튜브니까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저는 이랬겠어요. 저기서 그렇게 진지하게 지금 뭔 대답하는 거예요? 백승화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새겨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다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상대도 긴장하거나 옵션이 제한될 거 아니냐. 서로 할 수 있는 거 최대치가 뭔지 저쪽에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결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전략을 다 노출할 필요는 없는데 생각 좀 해달라. 그러니까 백승화 의원이 새겨 듣겠어요. 여러분 전략 노출하지 말재요. 상상력을 가두지 말아야 하는 시점이래요. 안심하게 만들어달 주무시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여러분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김어준이의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어준이의 문제가 뭐냐면 김어준이는 헌법적 마인드가 없어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엇인지, 권력 분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권보호가 무엇인지, 체크 앤 밸런스가 무엇인지, 입법은 무엇이고 행정은 무엇이고 사법기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협력해 나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고요. 마치 싸움하듯이 민주당이 무조건 권력을 잡고 이기는 법에 관한 고민들만 하는 거예요. 상생이라는 게 없어요. 견제와 균형의 핵심은 상생이에요. 어느 정파 하나를 다른 정파가 죽이고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절대 민주주의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또 김어준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걔네들은 정말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요. 얘네들이 아는 유일한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결.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숫자가 많은 사람들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형편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오죽하면 11번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과 김어준 등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이 뉴스를 보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명이가 아니었다. 어준이가 더 위였다. 어준이가 있었구나. 우리가 재명이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준이었어.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란 음모범 이재명과 내란 음모범 김어준 중에 내란 음모범 김어준이 더 높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고발됐는데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4번입니다. 조국당에서 어제 헌재 위자료 청구 추진을 하면서 4일까지 윤성고 지정 안 할 시에는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우리가 위자료 청구까지 받아갈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4일로 지정을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조국당에서는 우리의 승리다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청구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하는 것이야.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 지금 너무 불안해. 지금 있잖아. 진짜 이거 진짜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8번입니다. 박찬대가 한 총리 4월 1일까지 마흔역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할 거야. 마흔역 임명 안 하면 4월 1일까지 안 하면 중대 결심할 거야. 찬대야 오늘 임명 안 했어. 뭐 할 건데 중대 결심. 몇 시까지 중대 결심 할 거야? 알려줘. 여러분 지금요. 마흔역에 대한 얘기 쏙 들어갔어요. 헌재에서요. 우리 8명으로 합니다. 아니 좀 셔터 마우스. 사실 오늘 4월 4일 선고 일자를 공지한 것은 자꾸 마흔역 얘기를 하는데 마흔역 없이 선고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왜 마흔역 없이 선고를 하겠습니까? 마흔역이 들어오면 6대3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마흔역 없이 하겠습니까? 문영배가? 자, 우리 제목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제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4대4. 4월 4일은 4대4 기각이라는 암호 시그널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겠습니다. 아니 있잖아요. 자기네들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쪽에서도 맨날요. 그룹프 말고 있는 것은 8대0이다 했잖아요. 4월 4일 왜 전날이었을까요? 4대4예요. 그러면 왜 11시일까요? 원래는 10시예요. 원래는 10시에 해요. 대부분. 아니면 2시예요. 왜 근데 11시일까요? 1대1 무승부라는 시그널이에요. 아니면 반박해보세요.
맞다니까요. 왜? 너무너무 지금 이렇게 약을 올린 거예요. 20번입니다. 다급한 이재명이 야, 유혈 사태 감당할 수 있겠나? 라고 건방지게 나온 거예요. 20번 뉴스입니다. 유혈 사태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럼요. 이거는 이제 내란 선동의 시작인 거죠. 본격적인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민주당과 이 좌파 세력들이 내란을 음모하고 예비하고 선전선동해 가는 과정들에 대한 체증을 잘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4월 4일 날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그 다음날 있는 토요일 집회에서 얘네들은 아마 유혈 사태를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들을 반드시 만들어낼 거고 온갖 선전선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뭡니까? 내란죄 예비 음모를 시작해서 이제 선전선동으로 나아가서 실행, 미수범까지 수준에 이르고 마침내 실질적으로 내란에 이르는 날이 곧 우리 눈앞에 이제 펼쳐질 것이거든요. 이재명이 유혈 사태 감당할 수 있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헌재를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네 유혈 사태 감당할 자신 없으면 인용해야지. 너희가 만약에 인용하지 않으면 유혈 사태 벌어질 수 있어. 유혈 사태 책임은 니네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고 기각했기 때문이야. 헌재 니네 책임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헌재가요, 머리 쓴다니까요. 24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방송사 생중계 일반인도 방청 허용. 야, 네, 다 공개. 자꾸 뭐 유혈 사태는 헛소리 하지 마. 공개. 방송으로 다 찍어. 우리 문형배가 지금 제가 어제 그랬죠. 우리 형배가 바뀌었어요. 나 무서워. 방송이 나를 지켜줘. 바디캠이야. 여러분 있잖아요. 보면 보인다니까요. 싹 다 방청을 허용합니다. 공개.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 방청은 뭐 보고 싶은 사람 다 보는 게 아니라 또 추첨해서 일반인 방청도 할 수 있고 방송사가 생중계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방송사 생중계하니까 혹시 탄핵 인용되니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중요 사건 선고 때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생중계를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전혀 무관하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네,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 박사님 오시는데요. 지금 조금 늦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고 박사님이 헌재 앞에서 김밥을 나눠주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하고 있으면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30번입니다. 박홍근이 헌재 불이한 선고하면 불복한대요. 갑자기 불이한 선고는 불복이라는 얘기를 자기들이 입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벌써 이제 탄핵이 기각될 것에 대비해서 불복할 명분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박홍근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옛날에 민주당의 원내 대표까지 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낸 것은 구성의 위헌 사항을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40여 개를 임명했다라고 하면 인용이 됐을 텐데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이 된 거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5대3이 아니라요. 4대4예요. 40여 개 들어가 봤자 이게 인용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버티다가 문형배가 어쩔 수 없이 선고일자를 잡았겠어요. 너무나도 지나치게 민주당이 자꾸 자기한테 기대를 하면서 안에 내부의 사정이 4대3인데 자꾸 5대3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엉뚱한 요구를 하고 엉뚱한 자꾸 시도를 하니까 너무너무 본인이 힘든 거죠. 야, 40여 개 임명해봤자 어차피 그거 해봤자 5대4밖에 안 돼. 어차피 기각인데. 응? 그렇기 때문에 박홍근이가 나와서 지금 강하게 지금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방금 고성국 박사님이 도착을 하셨는데 제가 왜 빵긋 웃었냐면요. 오늘 제가 박사님 방송을 아침에 보면서 좀 벤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당당히 4일이라고 지정을 하시고 기각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박사님을 모시기로 한 거 며칠 됐거든요? 오늘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 이렇게 절묘히 타이밍.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도 없이 바로 질문부터 드렸어요. 어떻게 맞추셨어요? 그건 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요. 저 그래서 오늘요 아침에 박사님 방송을 보면서요 쪼르륵 다 나오고요. 박사님이 오늘 이거 읽으시는 거 보고 오늘 박사님이랑 하려고 제가 이것도 딱 갖고 왔어요. 네. 근데 죄송해요. 지금 제가 목이 조금 네, 물도 드시고. 지금 저 헌재 앞에 한 시간 한 반 정도 네. 좀 현장 취재하고 급하게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아, 김밥도 나눠주고 오신 거 예, 아니신가요? 꼬마김밥도 함께 나눴고요. 예. 그리고 헌재 앞에 들어가서 취재를 좀 했는데요. 그 상황을 좀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오늘 경찰이 이른바 진공작전을 한다고 헌재 앞에서 철야 단식투쟁, 농성투쟁 그리고 계속해서 국민변호인단의 필리버스터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릴레이 농성투쟁 그리고 원외당협 위원장들의 릴레이 기자회견 이런 투쟁들이 있었잖아요. 네. 또 우리 아미고 동지들의 108배 투쟁도 있었는데 원래 오늘 경찰이 그걸 어쨌든 다 좀 다른 쪽으로 헌재 100m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퇴거시키는 작전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벌써 석 달 넘게 투쟁을 해왔는데 경찰이 그냥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면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 측하고 우리 광화문 이 집회를 주도한 정광훈 목사님 측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좀 협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우리가 자진해서 철거하겠다. 시설물들, 네. 텐트 같은 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변호인단이나 또는 우리 108배 단식 투쟁 해오신 아미고 동지들의 시설들이요. 이게 뭐 별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텐트도 있고 뭐 자리도 깔고 그러잖아요. 네, 죄송해요. 이불도 있고요. 네, 그거를 지금 자진 철거 중입니다. 그래서 안국역 오거리 쪽에 네. 안국역 5번 출구 쪽이죠. 안국역 5번 출구 쪽에 우리 탄핵 저지 집회를 쭉 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다 지금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옮기고 있는 중인데 한 가지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전지영님 네. 28일차 단식하다가 대통령의 강국한 호소, 청년들의 눈물 섞인 호소로 중단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단식 투쟁은 중단하지만 네. 그냥 놔두십니다. 단식 투쟁은 중단하지만 그 직후부터 철야 농성 투쟁은 6일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네. 계속 이제 있죠. 또 이 100만 의병 활동으로 지금 단식 투쟁 하시는 릴레이 단식 투쟁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분들의 주장이 뭐냐면 헌재 앞에서 집회하는 것은 100m 이내에서 안 되지만 1인 시위는 기본권에 해당된다. 뭐 헌재 판결이 정상적으로만 나면 뭐가 문제냐. 그래서 나는 계속 하겠다.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경우에는 비록 대국본이나 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강권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계속 철야 투쟁을 하는 분들은 철야 투쟁하고 단식 투쟁하는 분들은 단식 투쟁하는데 경찰이 이른바 진공작전을 통해서 이걸 물리적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아마도 경찰이 대여섯 명이 달려들어서 한 명 팔다리 다 하나씩 붙잡고 이렇게 100m 바깥으로 옮기면은 물리적으로는 그걸 저항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다. 그러나 일단은 내 발로는 나가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몇 분들이 아직 버티고 계세요. 이제 그런 상황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네. 헌재 앞에 뭐 우리가 좌파들한테 자리를 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안국역 5번 출구 쪽에 지금 석 달 넘게 이 탄핵 저지 투쟁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제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이제 현장 나가서 취재도 하고 꼬마 김밥 나눔도 했는데
평소보다 한 2배 이상 많이 모이셨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네요. 네, 현재 네. 예, 모이셨고 더 많은 분들이 계속 오고 계시고 그리고 철야 투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더 늘었네요. 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당장 어제만 해도 100여 명 넘는 분들이 철야를 하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더 많이 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틀 3일 남았잖아요. 4월 4일 11시까지 3일 남았는데 이 3일 동안 우리 광화문에서 투쟁하시고 또 전국 각지에서 투쟁하신 자유파 국민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헌재앞 안국역 5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그 집회가 계속해서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헌재 쪽으로 나갈 수는 없고 거기는 경찰의 차단 벽과 차벽이 쌓여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내려갈 수는 있거든요. 아, 밑으로요? 네, 밑으로 네. 낙원상가 쪽으로. 낙원상가 쪽으로. 네, 그렇게 네.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네. 집회 길이도 지금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현장에서 취재하고 왔습니다. 네, PD님,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사진 좀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현장 사진을 받아왔습니다. 동자승님께서 이렇게 지금 다들 이불 정도 좀 하고 정돈을 하고 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조금 전에 바로 댓글로 알려주셨습니다. 108배 릴레이는 얌전히 걸어와서 그야말로 노지투쟁 계속하고 있습니다라고요. 방금 고성국 박사님께서 현장에 있던 소식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댓글 보니까 현장으로 가고 계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앞에서 나가라고 하지만 더 밑으로 그러니까 1인 시위처럼 이렇게 줄을 쭉 하듯이 다 모이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현장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또 이렇게 따끈하게 소식을 전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진까지 구해놨어요. 네. 동자승님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현장 사진을요. 근데 저 이불 보니까 눈물이 나요. 네, 정말 긴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현장에서 좀 특히 좀 강하게 느낀 것은요. 네. 뭔가 그동안은 우리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과 이 국민의힘이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많이 줬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도 당 지도부는 정신 못 차리고 있지만 그런데 적어도 현장에 가서 보면 제가 오늘 현장에서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경원 대표, 추경호 대표, 박대출 의원, 그리고 이만희 의원, 임종득 의원, 조배숙 의원, 네. 그리고 지금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조지현 의원, 유상범 의원, 이런 의원들이에요. 네. 제가 바로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는 네. 부분은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안국역 5번 출구 쪽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농성과 원외당협위원장들 농성도 그쪽으로 지금 옮겼거든요. 텐트도 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가 된 거죠.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긴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그래도 정치적으로도 무게감이 있고 또 정치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의원들이거든요. 네. 그런 의원들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참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뭐 경찰을 대하거나 아무래도 관공서를 대할 때도 더 힘이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교섭력이 우리 일반 시민들보다는 좀 크니까. 일반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를 때요. 의원님들이 큰 힘이 되어 주시는 걸 저도 눈으로 봤어요. 네. 또 의원님들이 릴레이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거 하라고 뽑아놓은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 박사님을 모시고 처음에 그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어떻게 4일이라고 확신을 하셨는지. 아니 뭐 그거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라서 4일일 것이다. 예, 제가 뭐 따로 정보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박사님 4월 4일이잖아요. 예, 4444 그러죠 지금? 네, 근데 4월 4일 11시예요. 11시. 왜 10시가 아니고 11시게요? 그거는 뭐 별로 길게 선고할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1대1이라서요. 1대1이라서. 네, 4대4 1대1이라서. 보통은 10시 하거나 뭐 2시 하거나 그럴 10시 하는데 아예 그냥 문영배가 이왕 도망가야 되잖아요. 주랭랑 치기 전에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누구한테 사인하는 거냐면요. 우리 쪽에 사인하는 거래요. 나 이쪽을 하는 거니까 나 보호하라고. 아니 대통령 탄핵 각하 또는 기각하고 나오면
문영배 이미선이한테도 우리가 박수 칠 용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하여튼 그 4월 4일 4대 4다 그래서 4444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4월 4일은 4대 4고요. 11시로 한 거는 1대1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래요. 그런데 저쪽에서는요. 4월 4일이란 거는 죽었다 그 얘기래요. 2번 죽으면 살아나는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이요. 2번 죽으면 부활이라고. 네,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보실 때는 왜 갑자기 잡은 것 같으세요? 갑자기는 아니고요. 버티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오늘 아침 박사님 방송을 보니까 결국은 이 김어준이 그 고발당했잖아요. 네. 내란죄로. 그거 하면서 막 다 고발당하고 이러면서 문영배가 도저히 안 돼서 도망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버티다가 지금 결국은 못 버티고 네. 4월 4일로 된 겁니다. 네. 박사님, 저는 오늘 아침에 박사님의 김어준 야초선 6명에게 하는 걸 박사님이 1인극을 하시는 걸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제가 따라서 조금 전에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6명을 이렇게 불러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새겨 듣겠다 이러는 거 혹시 긴 정치 평론 중에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김어준이가 좀 오만하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역할을 크게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낙검수 때부터 더불어민주당 것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 김어준 일당들이 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 동네에서 김어준이가 떴다 그러면 다들 김어준이한테 눈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김어준이가 초재선들은 그야말로 그 개돼지 정도로 알아요. 이것들 내가 아니면 언제 배지 달았냐 뭐 이런 생각을 이자가 아주 온몸으로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 그 초선 의원 불러다 놓고 야단치듯이 하면서 교시한 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평소에 김어준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평소의 모습. 차렷 절 그러면은 넙죽 엎드려서 큰절 하잖아요. 그거는 뭐 꼭 초선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재선 삼선들도 김어준이 방송에 가서 차렷 절 그러면은 의자에서 내려앉아가지고서 바닥에 무릎 꿇고 큰절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요. 저는 전선 위에 참새 6마리 같았어요. 그러니까 쪼르륵 앉아 있는데. 아니 참새구이는 맛있긴 하지. 참새구이 드셔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 참새구이가 유일한 간식이었던 때가 있어요. 그럼 혹시 박사님 개구리도 드셔보셨습니까? 아니 개구리는 당연히 잡아서 먹었지. 그 29번 잠깐만 보여주세요. 29번 기사입니다.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 망쳐. 한덕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4일날 정말 선고가 나오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민주당은 그럴까요? 지금 봐봐요, 박사님. 민주당은 이제 자기네들이 계속 그랬잖아요. 내란죄 내란추게 했는데 이제 자기네들도 고발당했어요. 그 영화에 그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레버런트라는 영화 있어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자. 아, 예.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무서울 게 없는 거지 이제. 돌아왔으니까. 부활했으니까요. 네,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이재명이하고 종북주사파 저것들 머릿속이 하얗할 거예요. 자기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우선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꼭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면 이 탄핵과 대통령 불법 체포, 불법 구속 과정에서 저질러진 수많은 불법들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법을 바로 잡는 거. 네. 아니 그 불법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범죄가 저질러졌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갑니까? 그래서 불법을 바로 잡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공수처장 오동훈이부터 해서 검찰의 뭐 박세현이를 비롯해서 네. 또 저는 이 불법 영장을 발부하면서 말도 안 되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판사에 이르기까지 네.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바로 잡아야 돼요. 그 일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내가 복귀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라고 대통령은 생각할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법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이건 대통령이 싫어도 해야 될 일입니다. 불법을 바로 잡기. 그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트럼프 등장 이후에 이 세계 정치가 심각하게 지금 변동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거의 대응을 못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가장 신속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일단 외교네요. 대통령밖에는 할 사람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복귀하면 최단실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네. 각국 외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통령이 집중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 문제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통상 문제와도 직결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외교 통상 쪽에 대통령이 집중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산불이 뭐 국가적 재난 상황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이른바 내치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가 정말 전면적으로 그 일을 떠안고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최후 진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87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개헌 얘기를 했는데 이 개헌은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거는 일단 국회가 합의해서 3분의 2의 정족수로 통과를 시키고 나서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네. 뭐 최후 진술하면서 뭐 마음에 없는 소리 했겠어요. 또 87 체제의 극복은 정말 우리나라가 한 단계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치권이 숙제를 안아야죠. 네. 그래서 저는 우선 대통령은 두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된다. 한미 관계 정상화를 비롯한 이 통상 문제, 외교 통상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일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빡빡할 겁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싫든 좋든 그동안 저질러진 불법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박사님 방송에서 고성국 칼럼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종북 주사파 다수의 폭정 국민의 힘이 아니고 국민이 힘으로 중단시켜야 한다. 네, 이렇게 그럼요.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당은 정당 해산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네. 이 정당 해산을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걸 두면 안 되는데, 그럼 조기 총선이 우리 국민들이 조기 대선은 아니다, 조기 총선이다 그랬거든요. 네. 말이 씨앗이 된 것 같아요. 정당 해산을 하면은 네. 그 통진당 사례 우리 정준길 변호사 잘 아실 텐데 네. 통진당 사례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 문제가 같이 연계되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일단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과 관련된 국민 서명이 50만 명을 넘어서 지금 법무부에 제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잖아요. 그때의 소추는 정부인 법무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박성재 장관도 기각해서 복귀되겠죠. 네. 각하하거나. 그렇지만 어쨌든 이 법무부가 정상화되면 그 문제를 어쨌든 아주 적극적으로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지만 국민의 50만 명 이상이 위헌정당 민주당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서명을 했으면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박사님, 그래서 아까 진지하게 제가 이제 이 질문지를 만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 민주당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정당 해산하고 조기 총선 합시다라고 제가 질문을 아까 만들어 봤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헌재 재판관 두 사람이 퇴임하고 난 뒤에 두 명을 지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그 몫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야죠. 지금 저것들은 권한대행이 하면 안 된다고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은 복귀하면은 바로 지명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정상화 시켜야죠. 구인 체제로. 그러나 저는 이 대목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사람은 안 돼요 했던 게 마흔여기 아닙니까? 네.
이걸 이제 대통령이 복귀한 다음에 대통령 몫에 2명을 지명하면서 마흔여까지 포함해서 3명을 임명해서 구인 체제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마흔역을 어떻게 뭐냐면 할까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 보세요. 권한대행 2명의 권한대행조차도 마흔여기는 안 된다 하고 임명을 안 했는데 그것은 2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는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된다는 이 헌법조항에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2번째는 그런 형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마흔여기 같이 내놓고 나 공산당이야 라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수호를 해야 될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냐. 이 형식과 내용 이 2가지 점에 있어서 저는 대통령이 마흔여건 안 돼. 최소한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한다는 이 원래의 입법 취지에 맞게 여야 합의를 해 오시오. 그러면 내가 그때 검토하겠어. 적어도 이 정도의 입장은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한덕수, 최상목이 버텼던 것의 명분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저는 그래서 마흔여기 임명은 안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 몫에 2명의 헌법재판관은 바로 임명을 해서 헌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꿈을 꿨던 마흔역을 헌법재판소, 우리 헌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 행위 역시 나중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사님. 박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되게 어이없고 웃긴 법안들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네, 아주 엉터리 법을 많이 봤죠. 네, 제가 본 법 중에서 제일 웃긴 거는요. 나쁜 냄새 방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구를 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렇게 웃긴 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걸 제가 보고 예. 진짜 이 법이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달았었거든요. 네. 그런데요.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징역이라는 법안 어떠셨습니까? 아니 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징역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법안의 내용도 황당하기 말을 이를 데 없고 네. 그렇지만 이게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든 그런 꼴의 입법 발의잖아요. 네. 아니 이제 대통령 복귀가 며칠 있으면 이루어지고 그런 권한대행도 이제 다시 원래 총리로 돌아가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그 법은 권한대행이 헌재의 그것을 결의를 실행하지 않으면 징역 판결 이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헌재가 여러 일반 사건을 다루면서 위헌이다 또는 한정합헌이다 이런 거 판결 낼 때가 있거든요. 네. 위헌은 즉각 폐기를 해야 돼. 한정합헌은 기한을 줘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없애면 혼란이 생기니까 한 6개월 안에 1년 안에 법을 고쳐라. 그때까지만 합헌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법을 고쳐야 될 의무가 국회에 있거든. 그런데 그 시간을 지켜서 법을 고친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부자들을 징역형 보내자는 법인 거야 이게. 근데 박사님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네. 그 법을 발의한 것도 민주당인데요. 네. 민주당에서 또 법을 발의했어요. 대행은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한대요. 이 2개가 되게 웃긴 게요. 아니, 저것들이 지금 정신이 없어서 서로 이 상충되는 법안을 막 같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명한 거는 바로 임명해야 되는데 지명은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법을 발의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 발의한 자들이 다 다른 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그들 같은 당인데 누가 무슨 법안을 발의했는지도 지금 서로 체킹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급하니까 마구마구 법을 갖다가 던지는데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말 안 해주고 싶지만 조국당에서 어제 화병 위자료 청구 추진을 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4일까지 선고 지정 안 하시라고 했는데 4일날 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고 지정 안 하면은 화병 위자료 청구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4일날 선고한대요. 조국당은 뭐 한 걸까요? 그러니까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네. 화병은 의학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청구한다는 거예요? 진단서도 못 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졌는데요. 이제 곧 선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유혈 사태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사님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진짜 금요일이면 선고가 나옵니다. 제가 마음 같았으면
그날 박사님을 초대했는데라고 초대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사님 이제 어떠십니까? 제가 4월에는 가급적이면 좀 자주 나올게요. 네. 나오셔야 돼요. 제가 이제 뭐 며칠 안 되지만은 네. 단식 투쟁을 했는데 네. 그 후에 의사 선생님들이 네. 활동을 최소화하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아, 주치의 예. 선생님이 예. 이게 뭐 젊은 사람이 한 5일 굶는 거는 별일 아닐지 모르지만 네. 좀 나이가 있는 경우에 이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 네. 특히 고 박사 경우에는 그냥 이 단식만 한 게 아니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단식하면서 방송을 33시간을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하셨고요. 네, 그리고 행진도 하셨어요. 계속해서 현장 취재 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좀 제가 무리를 했던가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선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거 아니면 활동을 좀 하지 말고 좀 이 휴식 정량하듯이 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엄명을 내리시는 바람에 제가 헌재 앞에나 또는 광화문 집회 취재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당장 내일 재보궐선거가 있어서 고생하는 우리 자유파 후보들 이 현장 취재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좀 그런 부분은 무리했지만 다른 부분들은 제가 활동을 이제 최소화했어요. 네. 제 컨디션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오늘 사실은 좀 날이 포근한데도 제가 이렇게 추우시구나. 이 목도리하고 뭐 이렇게 안 다니면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3월 말까지는 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좀 양해를 구했는데 이제 컨디션도 어느 정도 정상으로 올라오고 사실은 대통령 복귀되면 바로 정상이 될 것 같아. 우리가 화병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나면 네. 대통령 복귀 후에 또 전국을 우리가 올바른 정치 노선을 가지고 현명하게 잘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아투 TV나 네. 또 제가 한 달 이상 강용석 TV도 못 나갔거든요. 네. 그런 또 우리 자유파 5대 유튜브 공동 생방송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역할들을 활성화해야 되니까 네. 저도 최대한 좀 많이 나와서 자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자주 나와주세요. 아투TV의 시청자들은 모두가 고 박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 박사님이 단식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울었고요. 고 박사님이 저 지금도 기억나요. 고 박사님이 단식을 하려고 하는 이게 전운이 흘렀어요. 저는 알았어요. 느낌이 딱 이렇게 눈을 딱 쳐다보는데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딱 잡고 물었어요. 단식하실라 그러지. 박사님 단식하실라 그러지 하니까 몰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고 누나한테는 얘기해봐라.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하는데 전 느낌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박사님이 이제 사활을 거신다. 그런데요. 정말 기적처럼요. 단식 중에 윤 대통령이 나오셨는데 더 놀라운 건 삼보일배 중에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셨죠. 네. 삼보일보 중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정말 기도는 힘이 강하고 박사님이 단식을 하심으로써 그 텐트를 딱 앉아 계실 때 저 진짜 매일 가지만 가서도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그 와중에 나오시니까 박사님이 하신 걸 잘하셨다고 얘기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잘하셨다는 말이 방금 나올 뻔한지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마무리 한 말씀 이제 드리면 네. 지금 내란 얘기를 좌파들이 하잖아요. 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경찰이 진공작전 하겠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자진해서 헌재 앞에 시설들 다 철거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법을 지켜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진짜 걱정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은 좌파들의 폭력 난동이죠. 네. 그래서 뭐 경찰력이라고 하는 게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력 배치를 우리 자유파 쪽으로는 할 필요 없어요. 안 해도 우린 지켜요. 알아서 다 불법 정신. 질서 지키고 있으니까 네. 저 좌파들 저것들이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좌파 집회가 그냥 평화적으로 끝난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찰 병력이 뭐 수백만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어차피 제한된 경찰력으로 사고 없이 탄핵 심판
보고 대통령 복귀까지 가야 되니까 좌파 쪽으로 각별하게 경찰력 배치가 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들 들었나? 박사님이 방금 말씀하셨다. 우리한테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우리는 준법 정신 잘 지킨다. 자아들이야 신경 써라.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번역 잘했죠? 네, 번역을 아주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아들이나 신경 써라. 우리는 안 해도 된다. 너희들 잘 들었나? 자아들 신경 써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지금요 제가 박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간단하게 그냥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고 나면 일단 외치 트럼프와 대통령과 그리고 불법을 바로잡는 것 두 가지에 힘쓰시고 그리고 정당 해산을 해서 조기 총선이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꾸 조기 대선 그러는데 제가 조기 대선이야 말 때문에 조기도 안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제가 조기 총선 때문에 매일 조기 먹으려고 그래요. 박사님 그 조기 대선 얘기가 진짜 듣기 싫었고요. 네. 대선 운동하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아유, 그것들 정말 정신없는 것들이야. 네, 진짜 그랬는데 우리는 조기 총선이 시작되면요. 그냥 계속 그냥 조기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잠시 광고 멘트는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통요. 광고하면은 박사님한테 한 잔 드리고 있는데 오늘 드릴 게 없습니다. 구전녹삼 처음 광고라서요. 아직 실물이 안 왔습니다. 구전녹삼 광고 멘트 하겠습니다. 귀한 날 귀한 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 구전녹삼. 아니 고 박사님 걸 준비해 주셨어야죠. 다음에 꼭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라를 생각하는 귀한 분들을 위해 고승국 박사님이네요. 애국녹용 구전녹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전녹삼은 녹용 중 가장 비싸고 귀하다 러시아산 그중에서 천혜의 환경을 가진 아바이스크산 원용에 국내산 최고급 홍삼, 국내산 약재 등을 넣어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합성 첨가물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고요. 엄선한 국내산 재료의 평강마늘 기술로 황금 배합하여 만든 제품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나 친지, 귀한 분들에게 선물하시라고 미리 아투TV를 통해 특가 세일을 마련했습니다. 3개월 분을 44만 4천 원에 판매하는 구전녹삼을 아투TV에서 단독으로 무려 29만 9천 원 특가로 판매합니다. 아투TV 파이팅 하시라고 구전녹삼 33% 할인합니다. 0504-0824-2172로 구전녹삼이라고 문자 보내면 전문 상담원이 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고성국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고성국 TV가 어쩌면 이 탄핵 정국에 우리에게 위로와 아니다. 위로보다요. 든든했습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그런 날 고 박사님이 그거 그렇게 걱정할 거 아니에요 라고 아침 8시에 문을 열면 저도 그거 기쫑것 하면서 버텼었습니다. 고성국 박사님 오늘도 되게 힘드신데도 이 자리까지 나오셨고요. 정준길 변호사님은 아까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정당 해산 할 수 있다고. 이거 다 써봤다고. 저분은요 요즘 매일 나 해봤어가 아니고요. 나 써봤어 그러십니다. 오늘요 방송 끝나고 나면 네. 고 박사님과 나가서요. 우리는 오늘 정당 해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요. 토론을 아니죠.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박사님 방송 자주 나와 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네, 자주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 국면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네. 1230 세대의 그 혁명적 변화는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너무 든든해요. 그런가 하면 이 기성 언론들이 다 망했어요. 그리고 종합일간지 중에 우뚝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섰어요. 네, 맞아요. 예, 이런 그 변화들이 대통령 복귀 이후에 더 가속화되길 바랍니다. 댓글 하나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태극기 새로 사왔다고 하십니다. 이경자님이 아마 4일날 흔들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저도 태극기를 다시 가서 꺼내겠습니다. 4일날 힘껏 흔들겠습니다. 힘껏 소리 높여 외치겠습니다. 율카가 돌아왔다! 라고요. 여러분, 고성국 박사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정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들은 결코 승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적 상황을 만들어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를 하시면 저들의 진정한 어떤 내란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하게 해주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박사님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처음 탄핵 통과되던 날 제가 여기서 앉아서 했던 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봄꽃이 피면 대통령 돌아오십니다. 겨울 잘 견딥시다라고 했습니다. 꽃이 폈습니다. 대통령은 돌아오십니다. 고성국 박사님과 법무법인 정준기 변호사님과 방송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4월 4일은요 4대 4고요. 11시는요 1대1이에요. 탄핵은 기각이고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